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구철효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어떤 질환인지 또 증상이라든가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감기, 축농증, 피현도선, 후두염, 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또 이명증 모두 목과 귀 관련해서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구철효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나요? 예, 저는 코를 전문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저희는 보통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고 우리 비염 수술이라든지 우리 축농증 수술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비염하고 축농증. 예. 비염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 완전 치료가 됩니까? 이제 어떤 코를 가졌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네. 알러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코가 이제 휘어져서 생기는 코막힘이라고 하시면 수술하시면 이제 굉장히 시원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코가 대부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휘어진 코를 좀 똑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바깥쪽 코는 아니고요. 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바깥쪽의 코가 성형수술처럼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수술은 그런 건 아니고 코 안쪽에 오른쪽 코랑 왼쪽 코를 나누는 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휘어진 거를 바로잡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구안화사라고도 네, 예전에는 네, 말을 네. 많이 했었죠. 네. 입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오실 때 처음 알아차리시는 게 양치 같은 걸 하시든지 물을 드시든지 할 때 입 쪽으로 자꾸 물이 샌다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구안화사가 이제 안면신경마비라는 네, 질환이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이게 이비인후과 질환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신경과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마비가 오는 게 이제 뇌 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면 신경과로 가시는 게 맞지만 예. 뇌가 아니고 얼굴 신경 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혈압 있는 분들에서 오는 증상 이런 질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벨마비라고도 많이 하는데 벨마비. 예. 네. 그리고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데 특발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명확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혈압이 있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꼭 생긴다기보다는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많이 보이는 질환이에요. 네. 그럼 이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헤르페스라든지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이유로 얼굴 신경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혈압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뇌 쪽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압이 높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뇌신경 쪽이나 뭐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뇌경색 같은 게 이제 풍이 오게 되면 얼굴 마비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과 쪽에서 조금 다루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원인 없이 특별한 그렇죠. 뇌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얼굴 마비가 생기면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뇌 이상이 없어도 맞습니다. 구안화사, 안면 신경 마비가 올 수 있다. 네, 오늘 맞아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럼 이 바이러스 이제 질환하면 보통 이제 대상포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대상포진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같은 원인의 바이러스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 대상포진처럼 뭐 아프고 그러진 않지만 네.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배 마비에서도 뭐 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아, 청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귀가 그렇죠. 들리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타입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마비만 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력이 감소된다든지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더 마비가 심하다든지 나중에 좀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하면 우리가 피부 질환으로 피부에 이제 이렇게 맞아요. 네. 뭐가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안면 신경 마비는 얼굴에 뭐 물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단순히 어떤 차이가 그럼 바이러스가 어느 부위에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이 바이러스가 일단 감염이 되고 나면 그 신경을 따라서 이제 숨어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몸통 쪽에서 발생하게 되죠. 몸통 쪽에 있는 신경을 따라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벨 마비나 이제 바리셀 이런 마비 같은 경우는 귀 쪽 근처로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질환이라고 하면 귀 쪽에 수포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는 생기지 않지만 귀 근처나 고막 근처에 수포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신경마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구철효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안면 신경마비, 우리가 구안화사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후두염이라든가 편도선 축농증, 코골이, 비염, 후각, 미각, 또 알레르기도 좋고요. 이비인후과 관련한 모든 질문,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구철효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그거 한번 상담 좀 하려고요. 예. 선생님, 제가요. 네네네. 한 몇 개월 전에 원주 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그 교수님께서
아직은 이렇게 보청기일 때가 아니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보청기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생활해도 된다고 네네네. 예. 그랬는데 제가 한 열흘 전에 신청금도 받았더니 예. 또 이렇게 청력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다고 재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검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상담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소리가 안 들릴 때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되는 건지요. 근데 정확한 청력을 확인하고 설명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청력이 만약에 갑자기 떨어졌다 하루아침에 원래 잘 들리시다가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안 들린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류가 아니시고 만약에 여러 시간을 거쳐가면서 천천히 떨어지신 거라고 하면은 천천히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으로 이거를 청력을 되돌린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가 보청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조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청력을 좀 잘 들리게 하는 게 맞는데요. 말씀대로 그 청력 검사를 좀 보면 좋을 텐데 처음에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셨으면 막 썩 많이 나쁘게 나오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그쪽이 약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들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좀 볼륨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 6, 7개월 전이었거든요. 6, 7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보청기 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생활을 괜찮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쭉 그렇게 했는데 얼마 좀 이렇게 이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혀 소리가 못 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물론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청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상담받고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금액이 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청기 같은 거를 한번 시험 삼아 껴보셔가지고 굉장히 듣기가 조금 편하게 느껴지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청기를 어떤 일반 사람들 말에 의하면 보청기를 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리를 굉장히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되게 듣기 싫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청기를 한번 처방하고 끝이 아니고 이거를 막 계속 조절을 하거든요. 이게 소리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낮추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어떤 분들을 보면 난 아직 보청기를 낄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청력이 나쁠 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보청기를 해도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가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회복하시는 게 저희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청력이 나쁘신 분들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온다든지 그런 나쁜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어폰을 낀 게 이어폰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들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어폰을 가능하면 안 끼는 게 좋습니까? 이어폰이요? 근데 우리가 청력이 보통 감소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저희가 소음 같은 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만약에 크게 들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청력에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들으시는 건 괜찮으시지만 오랫동안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청각이 떨어질 때 많이 안 좋을 때는 보청기를 써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있을 때 빨리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기능을 좀 덜 떨어지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진 청력이 없다시피 할 때 오셔서 뭔가 보청기를 하시려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서도 도움을 얻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보청기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나 봐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보청기가요? 네. 보청기는 늘 괜찮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방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끼고 싶다고 오히려 말씀하신 편이었는데 다른 보통은 싫어하시거든요. 안 끼고 싶어하시죠. 근데 보청기를 끼면 많이 좀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소리가? 그렇죠. 이제 아까도 볼륨을 계속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귀에 들리게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구철우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가 눈이 안 감긴다든지 입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느끼시게 되면 지체 없이 근처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비가 발생하게 됐을 때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환은 이제 신경의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신경이 이제 눌리게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눌리는 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약으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약을 끊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보통 설명드리기를 약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히려 더 나빠진다. 약 먹는 도중에는 조금 더 나빠지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2주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서서히 호전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 병의 경과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더 나빠졌다가 한 2주 정도 돼서는 굉장히 마비가 더 심해진다고 느끼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완치도 됩니까? 이런 경우에 신경으로 인해서 오는 구안 화사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한 몇 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한 70% 정도에서 많이들 돌아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예후가 나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이게 저희가 환자를 봤을 때 치료를 좀 늦게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발생한 증상이 아주 심하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안면 마비 증상이 오는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닦든지 물을 드시든지 할 때 그냥 평범하게 마시는데 자꾸 입으로 물이 새어나온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눈이 되게 뻑뻑하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계속 건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뻑뻑한 눈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거울이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마비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 바이러스 감염 말고 다른 원인들도 또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일단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뭐 혈류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뇌 경색이나 뇌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굴의 마비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이라든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뇌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은 신체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뇌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뇌경색이나 이런 뇌출혈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일주일 동안 강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좋아질 때까지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몸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5일에서 7일 아니면 뭐 한 2주 정도까지는 쓸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약을 천천히 끊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신경마비로 오는 이게 바이러스로 오는 경우에는 약을 한 2주 정도 복용하면 100% 정도는 이제 제때 치료를 했으면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뇌출혈이나 뇌종용으로 이런 증상이 왔을 땐 좀 오래 걸립니까? 더? 그거는 일단 기저질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얼굴 마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종양의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협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얼굴 마비뿐만 아니라 손발의 마비나 이런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질환군이 되겠어요. 그럼 혹시 이런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 뭐 겨울에 찬 곳에 자면 술 드시고 뭐 얼굴 입 들어간다 맞아요. 더 입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막 과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인이 좀 불분명하긴 한데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최근에 좀 무리를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런 증상이 옵니까? 환자분들 보면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예전에 바이러스가 왔겠죠. 근데 이제 마비로 오진 않았겠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주변에 많으니까 한번 바이러스성 감염이 됐다가 어떻게 좋아지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경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숨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균이 우리 몸에 잠재적으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잠재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쇠약해지거나 이럴 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병이 있는 거죠. 이게 재발도 가능합니까? 흔하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재발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마비가 오면 저희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피 검사를 많이 하긴 해요. 바이러스 검사,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사 쭉 하고 정말 좀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MRI 같은 거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신경 쪽에 혹시 종양이 있는 분도 있으세요. 신경에 생기는 종양 때문에 얼굴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재발이 된다든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MRI를 촬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비도 정도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입술 부분이 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눈이 감기긴 감기지만 뭐 잘 안 감긴다든지 이 정도겠지만 어떤 분들은 눈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뭐 정말 마비된 것처럼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경 전도 검사라는 걸 시행해가지고 정상인들보다 90% 이상 감소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면 하여튼 병원에 좀 빨리 찾아주셔야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한 어느 정도 치료하면은 좀 회복이 될까요? 마비 정도가 경할수록 그리고 빨리 치료받을수록 좋은데요. 경험상 한 달 이상은 좀 보아야 되는 게 보통인 것 같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2달에서 6달 정도까지도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방 약을 먹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막 낙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정해진 건 없긴 한데요.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약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치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를 많이 권유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입원해서 먹는 약 말고도 뭐 MRI 같은 것도 쉽게 찍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 재활의학과랑 같이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근육 같은 거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구철효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